이 시간에는 천연 대나무 개굴개굴 짱구베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설명서, 종이 설명서가 있고요. 몸판 원단 만드는 땡땡이 원단, 그 다음에 눈 만드는 무색 원단 있고요. 배가위 원단, 그 다음에 솜하고 여기 줄무늬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렇게 방울솜, 예, 항균 방울솜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주실 거는 여기 보시면은 종이 설명서가 2장 있고요. 종이본이 있어요. 여기 종이본을 먼저 이 몸통, 큰 몸통을 먼저 종이본을 잘라주세요. 점선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몸판 부분 종이본을 재단을 해주셨으면요. 재단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 종이본을 잘라가면서 할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몸판 부분 이제 해볼 건데요. 원단을 여기 이제 겉감끼리 땡땡이 무늬 겉감끼리 맞닿게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원단 늘어나는 방향도 확인해 주시고요. 원단은 이렇게 가로로 늘어나야 되고요. 종이본을 원단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종이본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성펜이나 기화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수성펜이라 그래서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성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원단에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 부분에 한 4cm에서 5cm 정도 창구멍 남겨주시고 2장을 같이 다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박음질 해주실 때 원단 2장이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시침핀으로 좀 중간중간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대나무 원단은 부드러운 이런 감촉이 굉장히 매력적인 원단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바느질 할 때 조금 흐물흐물해서 바느질 하시기는 조금 다른 원단보다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스팀핀이나 스팀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박음질로 2장을 같이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창구멍 제외하고 원단 2장을 같이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 땀수는 한 0.2에서 0.3cm 정도가 좋고요. 촘촘하게 해주실수록 더 튼튼하고 네, 바느질이 이쁘게 나오겠죠. 근데 한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창구멍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이나 기본 바느질법 잘 모르시면요, 저희 난쟁이 똥자루 유튜브 들어오시면 기본 바느질법만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시고 잘 안되시면 연습 좀 해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 이게 신축이 있는 원단이라서 이렇게 박음질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살짝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구겨진다거나 주름이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펴주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구멍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2장 원단 같이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셨으면요, 스팀핀 제외 거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접은 0.5cm 정도에서 1cm 정도 남겨주시고 2장을 같이 이렇게 시접을 남겨주시고 재단을 해주세요.
원단이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라주실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0.5에서 1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재단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0.5에서 1cm 정도 시점 남겨주시고 재단해 주셨으면요. 이제 몸판 원단은 이제 한쪽에 잠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실 게 이제 눈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저희가 종이본 처음에 잘랐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개구리 눈하고 베개 동그라미 몸판, 이거 본을 같이 잘라주세요. 제가 아까 종이본을 한꺼번에 자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몸판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구리 눈하고 그 다음에 베개 몸판 가운데 들어갈 동그라미 본을 가위로 이렇게 점선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잘라주셨으면요. 먼저 개구리 눈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개구리 눈을 만들어 주실 때는 저희가 동봉한 솜 중에서 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지 원단 2장을 이렇게 2장 위에 얹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눈을 이렇게 2번 그려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류에 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수성펜이나 기아펜 이용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2번 그려주세요. 개구리 눈이 2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번 개구리 눈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단하고 솜이 이렇게 만나게끔 놔주시고, 그 다음에 시침핀으로 솜하고 원단하고 같이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창구멍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보시면은 요 밑에 한 2에서 3cm 정도 창구멍 표시해 주시고요. 요 부분 제외하고 아까 몸판 원단 2장 바느질 한 것처럼 요번에는 솜하고 원단 2장 같이 박음질로 같이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땀은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박음질 촘촘하게 눈 2개 다 이렇게 박음질로 솜하고 원단 2장 같이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서 박음질 하시면서 살짝 울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바느질 하실 때 이렇게 여러 장 겹쳐서 바느질 하실 때는 스팀핀으로 꼭 고정해 주시고 바느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 장을 같이 놓고 이렇게 박음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 2개를 창구멍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다 박음질 해주세요. 네, 이제 몸판에 들어갈 거를 한번 바느질을 또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솜 위에, 작은 솜 위에 줄무늬 원단 2장을 얹어 놓고, 여기 베개 몸판 동그라미 본 있죠? 얘를 올려 놓고, 수성펜이나 기아펜, 의류용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거 스팀핀으로 솜하고 원단을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구멍 2에서 3cm 정도 표시해 주시고, 얘도 눈하고 마찬가지로 솜하고 원단 2장 같이
같이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창구멍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박음질 땀수는 거의 똑같아요.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법 잘 모르시면 저희 기본 바느질 박음질법 뭐 공그르기 뭐 홈질 다 따로따로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잘 안되시면 연습 조금 하시고요. 해보시고 바느질 시작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느질 땀수는 0.2에서 0.3cm 정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솜하고 원단 2장 같이 창구멍만 제외하고 쭉 박음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박음질 다 끝내 주셨으면요. 네, 스팀핀 빼주시고요. 시접은 한 0.5cm 정도 0.5cm 정도 잡으셔가지고요. 이 베개 몸판도 마찬가지고 0.5cm 정도 잡아서 이렇게 재단해 주세요. 베개 몸판도 솜하고 같이 0.5cm 정도 시접 남겨주시고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로 0.5cm 정도 시접 남겨주시고 두 개 다 이렇게 재단을 해주세요. 솜하고 같이 재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재단해 주셨으면요. 아까 우리 몸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몸판 만들어 놓은 것도 창구멍을 이용해서 몸판, 그 다음에 눈 다 뒤집어 주세요. 겉감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실 때 손가락 끝으로 여기 바느질한 부분 있죠? 살짝 밀어주면서 좀 외곽 라인 잡힐 수 있게끔 이렇게 몸판도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눈도 원단하고 원단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솜이 가운데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창구멍을 조금 작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한 수성펜은 물에 닿으면 지워져요. 이렇게 외곽에 좀 보이긴 하는데요.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수성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하고 원단 사이 이렇게 벌려서 이 사이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솜이 가운데로 가서 눈의 형태나 베개 몸판 동그라미 가운데 형태도 잡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실 때 손가락으로 바느질 외곽선 이렇게 좀 밀어 주시면서 하시면 또 이렇게 잡혀요. 요거 베개 몸판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솜이 원단하고 원단 사이를 뒤집으면 솜이 가운데로 가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우선 이제 눈하고 베개 몸판에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동그라미를 요 공구르기를 해서 요 창구멍을 막아줄 건데요. 저는 이제 요 공구르기 하는 부분에는 그냥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솜은 조금 잘라줘요. 그래야지 공구르기 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르기 바느질법은 종이 설명서에도 조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유튜브 기본 난쟁이 동자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기본 바느질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뭐 박음질, 홈질, 그 다음에 뭐 공구르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본 바느질법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공구리기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저희가 안쪽에서 박음질을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바느질선이 감춰졌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공구리기를 겉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시접이 감춰진 것처럼, 시접이 아니고 참 저기 바느질선 반이 안 보이게끔 하는 바느질법이에요. 시접이 이렇게 해서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밀어 넣어서 바느질한 걸 당겨주시면 이렇게 보이실까요? 깔끔하게 바느질선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베개 몸판에 들어가는 동그라미하고 눈 부분에 창구멍을 이렇게 공구르기로 다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공구르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눈 부분에도 창구멍 부분에도 같이 솜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솜은 이렇게 조금 안쪽에서 한 0.2cm에서 0.3cm 정도 이렇게 잘라주고 바느질을 해주시면은 요 시접이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져서 바느질 하시는데 훨씬 저희 편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 공구르기 바느질법을 좀 초보자분들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느질이 한 개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바느질법이에요. 이렇게 쪽도 한 땀 떠주시고 그래서 마무리 시접은 이렇게 바늘로 밀어 넣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창구멍을 전체적으로 다 몸판 빼고 눈하고 베개 몸판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다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시접을 감추시려면 이렇게 매듭을 지었잖아요. 제가 그럼 매듭 지은 그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가지고 매듭 지은 부분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바늘을 빼주신 다음에 살짝 당겨주세요. 그럼 매듭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은 최대한 짧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눈도 동일한 방법으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눈하고 베개 몸판에 들어갈 동그라미 창구멍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잠깐 옆에 놓고 다시 몸판으로 와볼게요. 몸판은 이제 몸판을 해볼 건데요. 몸판에 아까 여기 창구멍 있었죠. 이 창구멍에서 한 5cm 정도 5cm 정도 올라온 요 지점 여기 요 시접 0.5cm 빼고요. 5cm 정도 올라온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베개 몸판에 동그라미 부분을 잡아줄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우선 얘를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반 접어서 이 중심 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부분 이렇게 표시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5cm 올라온 부분이 여기잖아요. 중심 부분과 5cm 올라온 부분 거기에다가 아까 몸판 동그라미 만들었어요. 우리 얘를 놔주고 얘를 이제 바느질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종이본 있죠. 종이본도 반을 접어서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다 그려주세요. 바느질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은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올려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요 몸판 원단 두 장하고 얘를 같이 스팀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를 쭉 따라서 이 몸판 원단 두 장과 같이 홈질을 해볼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을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5cm 올라와서 중앙을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올려놓고 스팀핀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홈질을 해서 얘를 몸판에 달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종이 설명서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베개 몸판에 동그라미를 그려줬잖아요. 이 부분을 홈질을 한번 해준 다음에 얘를 공구르기로 달아주는 방법이에요. 바느질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고객님들이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종이 설명서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종이 설명서에 있는 대로 안 하고 간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중심을 잡아서 얘를 올려놓고 이 원단하고 몸판 원단 두 장하고 이 동그라미 원단을 같이 홈질로 바느질 해주시는 법이 있고, 바느질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종이 설명서대로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여기를 바느질을 한 다음에 얘를 공그르기로 달아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중심,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려주셨으면요. 요거는 겉에서 홈질해 주시는 거예요. 두 장 같이. 두 장 같이 촘촘하게 우선 따라서 몸판 원단 두 장을 같이 동그라미 원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 이거 하실 때 너무 당겨서 하시면 쭈글쭈글하게 오르니까요. 너무 당겨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울면은 살짝 펴서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펴줄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을 홈질로 홈질 땀수도 0.2에서 0.3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몸판 원단 두 장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홈질로 0.2에서 0.3cm 정도. DIY 제품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서에 첫 번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이해하시기 쉽고 만드시기 간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따라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홈질로 원 전체를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 베개의 몸판 동그라미 부분을 이렇게 홈질 보이실까요? 여기 홈질로 두 장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줄무늬 원단 만들어 놓은 걸 올려놓고 스팀핀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를 줄무늬 원단하고 몸판하고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홈질을 끝내고 네, 이렇게 줄무늬 원단을 가운데에 놔주셨으면요. 이 줄무늬 끝하고 여기 동그라미 그린 부분을 맞춰가면서 공구르기로 줄무늬 원단을 이 베개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공구르기로 이어줄게요. 이 부분을 홈질이나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몸판 원단을 막아주는 건요. 가운데에 솜이 안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아기들 두상이 말 그대로 짱구처럼 될 수 있게끔 동그랗게 될 수 있게끔 납작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솜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모양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서 동그란 부분과 이 줄무늬 원단 동그라미 만들어 놓은 거랑 이렇게 해서 공그리기로 몸판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아까 여기 밑그림 동그라미 그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따라서 요 줄무늬 원단 동그라미 만들어 놓은 거랑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공그리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뭐 공구르기 바느질법이나 뭐 박음질이나 뭐 홈질 방법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난쟁이 동자로 유튜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기본 바느질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잘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베개 가운데 동그란 부분 공그리기로 연결을 해주셨으면요. 이제 솜을 넣어 볼 거거든요. 솜을 넣어 볼 건데 저희가 배송에 그러니까 뭐지 상품에 같이 포장되는 솜은 이렇게 압축이 돼서 가요. 이렇게 압축된 솜을 만들기 하루나 이틀 전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솜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솜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훨씬 말랑말랑하고 솜이 이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짱구베개 몸통에다가 솜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솜은 사용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꼭 저기 풀어놨다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솜을 넣어주실 때 찬구멍이 여기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솜을 넣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솜을 넣으면서 이 윗부분 찬구멍에서 제일 먼 부분 있죠. 먼 부분부터 먼저 채워주시면은 훨씬 더 모양 잡는 거나 솜 넣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위쪽으로 해서 솜을 너무 딱딱할 정도로 많이 넣지 마시고요. 말랑말랑할 정도로 아기 베개니까 아기가 이렇게 비었을 때 이렇게 쿠션감이 좀 있게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상태까지 솜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솜을 넣어 주시면서 좀 먼 곳까지 솜을 넣기가 힘드시면은 나무젓가락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살 밀어 넣어 가면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짱구베개 몸통 부분에다가 솜을 말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라인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솜이 들어가면 여기 가장자리 여기 선 이쁘게 잡아가면서 솜을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베개에 말랑말랑할 정도로 솜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옆으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을 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들 수 있도록 잡아주신 다음에요. 여기 아까 우리 솜 넣었던 창구멍 있죠? 창구멍 저기 공구르기로 바느질 해줄게요. 보시면은 여기 솜 넣어준 요 부분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볼게요. 공구르기 바느질법은 앞에서 뭐 눈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때 바느질법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잘 모르시면 기본 바느질법에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종이 설명서에도 공구르기 바느질법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마무리해 주세요. 창구멍을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솜을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주시면 창구멍 부분 바느질한 부분 움푹하게 패이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구르기 해주시면서 바느질 땀수는 없어지지,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솜 이쪽으로 살짝 넣어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몸판 짱구멍을 공그르기로 마무리 해주셨으면요. 이제 눈을 만들어서 이제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짱구백에 몸판에다가 달아줘 볼 건데요. 눈에다가 먼저 술을 놔주실 거예요. 저는 개구리가 눈도 크고 이렇게 웃는 눈으로 해서 박음질은, 그러니까 눈 수는 박음질로 놓거든요. 이렇게 크게. 약간 대칭이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이제 수성펜이나 기와펜으로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 색실로 이렇게 지금 박음질로 술을 놔줄 건데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박음질로 해주시면 돼요. 이 선 따라서 이렇게 이 수성펜은 완성하신 다음에 그 분무기나 물 조금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커다란 개구리 눈에 이 모양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웃는 모양이 좋으시면 웃는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는 모양 하셔도 되고, 이거는 원하시는 눈 모양을 떠주신 다음에,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박음질로 술을 놔주세요. 박음질 땀수도 너무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한 0.2에서 0.3cm 정도 이렇게 좀 촘촘히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쁘게 수가 나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 눈 다 눈을 수 놔주세요. 네, 이렇게 눈 부분 수 놔주셨으면요, 여기 적당한 위치에 해서 여기서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눈을 몸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한 눈의 절반 부분만 요 부분만 짱구베개 몸통하고 공그리기로 마무리를 해주신, 그러니까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밑에 절반 조금 안 되게 몸통하고 닿는 부분, 요 부분만 짱구베개 몸통하고 눈하고 공그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공그리기 바느질법은 앞에서도 여러 번 해보셔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눈하고 짱구베개 몸통하고 이렇게 눈 위치를 적당한 위치, 깜찍하게 보이는, 귀엽고 깜찍하게 보이는 위치에다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공그리기로 눈하고 짱구배기 몸통을 전체가 아니고 여기 몸하고 닿는 부분, 이 부분 정도 공그리기로 이어주세요. 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이 쫑긋 쓴 것 같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요, 개굴개굴 짱구베개 만들기 완성이고요. 이거 만드시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